자, 보자. 아유, 반갑습니다. 반가워, 반가워. 자, 예. 콜스 6의 37번 문제인데요. 주제가 좀 독특해요. 이 멜라민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여기 이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왔어요? 반가워요. 반가워. 자, 우선 요 문제 이제 첫 번째 보면 거기 이제 사이아나마이드라고 하는 묘한 이름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그 뭐냐면은 구조를 그려봐라. 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얘 구조를 그릴 수 있겠느냐? 홍우 이거 그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이게 뭐냐? 얘가 우선 분자식이 그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그렇지. CN2H2 CN2H2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근데 CN2H2라고 돼 있는데 거기 이제 그 뭐라고 부르냐면 문제에서는 질소 간 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질소 간 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질소가 두 개 있지만 질소끼리의 결합이 없기 때문에 얘 구조가 이제 어떻게 그려져야 되겠느냐라는 건데 구조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으면 질소하고 질소 사이에 뭐가 없죠? 화학 결합이 없고 질소 탄소가 결합이 되고, 자, 질소도 탄소도 모두 옥텟을 만족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질소에는 이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비공호 전자쌍이 짜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뭐 어디 됐을까? 비공호 전자쌍 이렇게 해서 짜잔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사이아나마이드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이아나마이드의 구조다. 뭐라고요? 37번이요? 저 뒤에요. 저번 시간에 38번 했는데 38번 앞에 37번 있겠죠. 홍우야, 그죠? 저번 마지막 시간에 38번을 했거든요. 37번은 38번 앞에. 아주 이상해요. 매우 논리적이에요. 홍우야, 이상해요. 논리적이에요. 매우 논리적이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사이아나마이드의 구조인데 문제에서 힌트를 준 것처럼 질소하고 질소 사이의 결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참고로 요런 구조가 또 있을 수 있는데 사이아나이드 이온 이라고 하는 그 음이온이 있을 수 있어요. 걔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바로 질소 탄소 3중 결합에다가 질소에도 이중 결합이 있고 탄소에도 이중 결합이 있어서 이 탄소가 형식 전하가 1-가 되는 요런 이온이 바로 사이아나마이드 이온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홍우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사이아나마이드 이온은 분자는 여기 탄소에 있는 요 파란색 요 비공호 전자 있죠. 이게 또 다른 질소랑 또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 놈은 그 화학 원 고등 화학 원 수능 과정에도 이게 나오는 그 루이스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요 루이스 구조 그려볼 수 있는데 이때 여기에서 살짝 응용된 게 요 분자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홍 알겠죠? 알겠죠? 자, 참고로 이 사이아나이드 이온 이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라고 하죠?
오, 예찬이 왔어요. 사이아나이드 이온. 이 일상생활에서 우리 뭐라고 하죠? 예찬아? 얘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라고 하죠? 모르겠다고요? 아, 예찬. 또 들어왔구나. 에이. 오, 재성 학생, 저 소리 잘 들리나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재성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에어컨 좀. 예, 뭐 저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저기 뒤에 리모컨 있을 거야. 저 뒤에 문 앞에 리모컨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사이아나이드 이온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루이스 구조인데, 뭐야, 종우야? 얘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라고 하죠? 사실 일상생활에서 보면 안 되는 녀석인데, 바로 얘가 그 유명한 청산가리입니다. 청산가리. 종우, 청산가리 얘기 들어봤죠? 대표적인 뭐예요? 독극물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독극물입니다. 얘는 무색 무취 무미입니다. 뭐라고요? 무색 무취 무미. 색깔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향기도 없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이온이죠. 이온이니까 홍우야 어디 잘 녹겠어요? 바로 음식에 굉장히 잘 녹습니다. 즉 물에 굉장히 잘 녹기 때문에 인간이 먹는 거의 모든 종류의 음식에 다 녹습니다. 근데 무색 무취 무미니까 먹는 사람이 전혀 뭐냐면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얘는 들어오자마자 간과 그 간을 주로 공격을 해요. 간을 공격해서 간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먹어버리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이제 마탱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녀석입니다. 홍 알겠죠? 알겠죠? 예찬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서 약간 이제 영감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 사이아나마이드 루이스 구조인데, 여기에서는 또 뭐가 하나 나타날 수가 있냐면 공면 구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면 구조. 보세요. 공면 구조.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공면 구조가 나타날 것이냐? 바로 요런 공면 구조가 나타납니다.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에 있는 질소의 비공호 전자쌍, 이게 요 탄소 쪽으로 이압 전자를 밀어냅니다. 그러면 탄소하고 질소 사이에 요 우선 탄소 입장에서는 결합선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가 있으니까 이미 옥텟을 만족을 하고 있죠. 옥텟을 만족하고 있는데 질소의 비공호 전자가 이 탄소한테 전자를 주면 탄소가 어떻게 돼요? 옥텟을 만족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받은 전자 개수만큼 나머지 원자 쪽으로 전자를 다시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노란 전자가 이리 오고 여기에 있는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던 파란 전자가 질소 쪽으로 가버리면 이렇게 새로운 루이스 구조가 그려질 수 있죠. 정확해? 그렇죠. 이찬 알겠어요? 그렇죠. 일단 여기에서 무슨 형상이 무슨 또 분석을 할 수 있느냐? 각각이 나타나는 그 원자들의 형식 전화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무슨 전화? 형식 전화. 그러면 정우 얘 형식 전화는 1 플러스. 자, 예찬 얘 형식 전화는 얘 형식 전화는 1 마이너스. 그렇죠? 1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얘는 1 마이너스. 이런 형식 전화가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런 형식 전화가 이렇게 분리가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 질소는
전기음성도가 큰 원소예요, 작은 원소예요? 홍우야. 전기음성도가 아주 큰 원소죠. 전기음성도가 큰 녀석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가질 수 있어요, 안 돼요? 전기음성도가 크면 이런 식의 마이너스 음전하를 잘 획득할 수 있죠. 전자를 좋아하는 원소니까. 그러니까 왜 여기에 있는 질소의 비공호 전자가 이탄소 쪽으로 전자 제공을 하느냐? 바로 삼중결합을 하고 있는 질소가 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뭐 주고 받고 해서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 이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잘 봐.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 뭐 이런 식의 전하 분리가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형식 전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도 여기에 있는 탄소, 질소, 수소 중에 옥텟 만족 안 하는 게 하나도 없죠. 전부 다 옥텟 만족하죠. 옥텟 만족하는 상태로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전하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현상이 잘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전하 분리가 잘 일어나는 공명 구조를 갖는다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사이아나마이드는 어떤 속성이 강하다는 얘기겠어요? 홍. 저런 공명 구조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저 사이아나마이드가 어떤 성격을 갖는다는 얘기겠어요? 오, 바로 봐. 이 녀석은 극성이 아주 크다라는 거죠. 극성이 아주 크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저 그 사이아나마이드의 요 루이스 구조와 공명 구조를 그려보면 아, 이 녀석은 아주 극성이 큰 분자라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오, 극성이 크면 종우야 어디 잘 녹아요? 극성이 크면 어디에 잘 녹아요? 뭐라고? 그렇죠. 극성이 크면 극성 물질에 잘 녹겠죠, 그렇죠? 근데 그 극성 물질 중에 제일 흔한 거. 그렇지. 그래서 얘는 물 여기에 안 녹겠어요, 잘 녹겠어요? 아주 잘 녹습니다. 물에 아주 잘 녹습니다. 물에 아주 잘 녹습니다. 저 분자가 왜 물에 잘 녹는지 이 설명 이해했죠? 예찬아 이해했어요? 그런데 제가 물에 잘 녹는다. 그것 때문에 대참사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홍우 대참사. 종우 대참사. 자, 예찬아. 참사는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아주 나쁜 일이죠. 그걸 참사라고 하잖아. 뭐 이태원 참사, 뭐 이런 거. 무슨 말 하겠죠? 갑자기 이태원 참사하니까. 그 이태원에 가본 적 있어요? 가본 적 있어요? 가본 적 있어요? 대학에 합격하고 나면 꼭 이태원에 놀러 가서 한번 놀아봐요, 알겠죠? 정말 재밌습니다. 젊은이라면 누구나 가서 좋아할 만한. 젊은이 맞죠? 어린이라고 그래. 하여튼 그래서 그 나중에 대학에 가걸랑 거기 이태원에 꼭 한번 놀러 가보세요. 저 놀러 가볼 생각 있어요? 정말 여러모로 재밌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고 우리 집에 가족들도 그렇고 이태원에 자주 놀러 가서 먹던 식당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죠? 얼마나 왜냐면 내가 자주 가던 그 골목이거든요. 내가 자주 놀러 가던 그 골목에서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가지고 와, 근데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약간 그러니까 내가 직접 당할 일도 아닌데 막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그 답답한 마음을 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답답해서 풀 길이 없어서
아, 이 심정을 글로 남겨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어디 게시판에 글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글이 정치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던 게임이 있었어요. 게임인데 그게 한국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하는 거라 그 게시판에 영어로 막 쓸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혹시나 이걸 보겠어? 하고 그 게시판에다가 내가 영어로 딱 그 소회를 좀 썼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딱 썼는데 그 게시판에 그냥 왜냐면 전 세계 다른 나라 사람이 너무 보겠어요. 썼는데 세상에나 만상에나 그게 네이버에서 그 운영하는 게임이었거든요. 만상에나 며칠 후에 가보니까 내 많은 글 중에서 그것만 딱 삭제돼 있더라고요. 무섭죠? 안 무서워요? 무섭죠? 아, 예찬이가 어디 자기 게임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는데 특정 주제의 글만 삭제돼 있어. 아무런 공지 없이. 예찬 기분이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아? 어? 안 써와서 모르겠다고요? 아, 진짜 이 공감 능력 진짜 없네. 아, 진짜. 정말 기분 어떻겠어요? 약간 섬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거기서 막 거기 왕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네. 하여튼 응? 게임 관련 응. 게임 외에 글은 삼가주세요 했는데 아니 그런 공지도 없었어요. 그런 공지도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와서 거기에 러시아 사람도 있고 우크라이나 사람도 있어서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으로 막 대반 싸우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거기 아랍 사람도 있어가지고요. 아랍 미국 사람 막 싸우고 막 그런 사이트예요. 막 그런 사이트예요. 그런 사이트라 정치 외교 다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사이트거든요. 그런 사이트인데 거기 막 국경 분쟁 얘기도 막 나와요. 막 일본, 중국 플레이어들끼리 막 뭐 엄청 대만 애들 막 엄청나고 무서운 사이트 거기. 근데 딱 내 그 글만 이렇게 싹. 네, 그때 하여튼 그런 적 있습니다. 홍우야 무섭죠?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참사가 있었느냐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하튼 요게 바로 뭐다? 사이아나마이드의 구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관련해서 퀴즈. 자, 그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서울대 입시나 뭐 카이스트 입시나 추가 문제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했었죠. 기억나죠? 잘 풀면 그 채점관이 이것도 그려보세요 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서 추가 구조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다이 아조 메테인의 구조 요걸 한번 그려봐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다이아조 메테인의 분자식은 탄소, 질소 2개, 수소 2개. 저거랑 같습니다. 알겠죠? 저거랑 같습니다. 그런데 다이아조 메테인은 사이아나마이드는 아닐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죠? 홍우야 맞아요? 맞죠? 그러면 그려볼 수 있겠어요? 나 해놨어요. 자, 사이아나마이드가 아닌데 분자식은 똑같아요. 그러면 다이아조 메테인이라고 하는 녀석의 루이스 구조 그릴 수 있겠어요? 일단 그릴 수 있겠어요? 그냥 경우의 수 다른 거밖에 없는데 다른 경우의 수 그려보면 되지. 자, 한번 그릴 수 있겠어요? 뭐냐면 분자식은 같은데 사이아나마이드가 아닌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면 경우의 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릴 수 있거든요. 조금 그렸어요? 자, 봅시다. 어떻게 되느냐. 얘는
요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루이스 구조가 바로 다이아조 메테인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어쨌거나 옥텟들을 다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요 탄소에 이런 식으로다가 비공호 전자쌍이 짜잔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런 루이스 구조가 바로 다이아조 메테인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이아나마이드하고의 차이점은 탄소 질소의 위치가 바뀌어 있죠. 나머지 전자 배치는 완전히 똑같죠, 그렇죠? 자, 다만 이 상태에서 무슨 또 분리 분포가 나타날 수가 있냐면 그 전하 분리가 또 나타날 수 있는데 형우야, 요 탄소 형식 전하는? 그죠. 종우. 종우 보고 홍우라고. 홍우 보고 종우. 종우야, 이 탄소 형식 전하는? 1 마이너스. 나연 언니, 이의 형식 전하는? 형식 전환? 1 플러스. 잘하셨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이아나마이드하고 형식 전화 분포도 약간 다르긴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공명구조 그릴 수 있어야 하는데 공명구조 어떻게 그리는지 알 수 있겠어요? 공명구조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아무래도 마이너스고 플러스면 어떤 생각을 해도 좋냐면 공명구조를 그리기 전에 여기 전자가 좀 많구나. 여기에 전자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죠? 플러스고 마이너스의 의미가. 홍 맞아? 그럼 이때 여기에서 많은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전자가 이합 제공이 될 수 있는데 어쨌거나 탄소, 질소 모두 항상 뭘 만족해야 되냐면 옥텟을 만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옥텟을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질소 사이에 이 삼중 결합을 이루고 있는 파이 결합 전자가 질소 쪽으로 이동을 해서 전자 분포가 요래 이렇게 새로운 루이스 구조가 그려질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얘차나? 얘 형식 전화는? 0. 홍우 얘 형식 전화는? 여전히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요 말단에 있는 이 질소 형식 전화가 얘가 마이너스로 바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 여기서 그 문제에서 그리라고 했던 사이아나마이드에서의 루이스 구조하고 요 다이아조 메테인이라고 하는 녀석의 루이스 구조하고 완전히 똑같죠. 똑같고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공명 구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이런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루이스 구조를 그리라고 할 때 지금 이걸 그리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알아두는 게 좋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홍하겠죠? 됐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 멜라민은 세 분자의 사이아나마이드가 결합한 삼중 화합체이다. 신장 결석이 유도된다. 위 설명으로부터 유도된 멜라민의 구조는 멜라민과 사이아노유릭이 가장 강한 분자간 결합을 형성한 구조를 제시하라. 멜라민과 분자간 결합에서 어떤 종류의 분자간 힘이 주로 작용하겠는가? 사이아노유릭산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자, 요거 그려볼 수 있겠어요? 그려볼 수 있겠어요? 자, 우선 이 첫 번째 1 2
자, 멜라민이라고 하는 게 맹글어져야 되는데 이 멜라민을 이제 어떻게 맹글 수 있느냐? 어떻게 맹글 수 있느냐? 어떻게 맹글 수 있느냐? 어떻게 맹글 수 있느냐? 봅시다. 이게 이렇게 됩니다. 앞서 있는 CN2H2 요게 아까 얘기했던 사이아나마이드이지요. 요게 세 분자. 이게 모이면 멜라민이라고 하는 녀석이 맹그러지게 돼 있다 이런 말이죠. 좋아. 보이죠?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구조가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를 미케니즘 상으로 완벽하게 그 뭐냐면은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서 잠시 이런 생각을 해보죠. 자, 멜라민이라고 하는 녀석의 루이스 구조, 그러니까 뭐가 되냐 하기 전에 사이아나마이드의 루이스 구조를 한번 다시 그려보면 얘가 탄소, 질소, 얘 NH2. 아이고. 자, 그 다음 아니지. 그 다음에 탄소, 질소의 NH2. 그 다음 탄소, 질소의 NH2. 보이세요? 뭔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보이십니까? 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그럼 이게 이제 보시다시피 사이아나마이드 하나, 둘, 세 분자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멜라닌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대한 아주 자세한 미케니즘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아주 자세한 미케니즘은 몰라도 되지만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봐. 했쇼? 좋아. 그래서 요래. 자, 보이세요? 자, 상상하기 쉬워요, 상상하기 어려워요? 상상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상상하기 쉽지 않은데 이런 종류의 문제도 나온 적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얘를 이제 풀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렇게. 자, 아까 이 질소가 마이너스 성격을 갖는다고 했죠. 질소가 마이너스 성격을 갖는 공명 구조가 나타난다는 뜻은 여기에 있는 이 질소가 아무래도 델타 마이너스의 전자가 풍부한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질소는 델타 플러스의 전자가 부족한 성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이 질소의 비공호 전자, 걔가 나중에 요 비공호 전자, 이 비공호 전자가 되는데 이때 이 질소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성격, 전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탄소하고 질소 사이에 파이 결합 전자가 이런 공명 구조를 이룰 수도 있지만 저 공명 구조를 이루는 것 대신에
요 탄소한테 전자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탄소가 다시 또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요 파이 결합 전자가 이 탄소의 전자를 제공하고, 또 이 탄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요 결합 전자가 이 탄소의 전자를 순차적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 전자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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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이 되면서 세 분자가 엉겨서 새로운 하나의 분자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즉 이렇게 나타난 요 분자가 이게 바로 멜라민 분자입니다. 여기 지금 요 탄소, 전자를 받아들이는 탄소는 이렇게 요 위치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렇죠? 자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글이라고 하는 멜라민은 바로 이 녀석이 되겠습니다. 이제 알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자, 그럼 이제 여기 지울게요. 지울게요. 이합. 자, 두 번째 이 자, 아까 앞에서 그렸던 사이아나마이드도 극성이 아주 크다고 했죠. 극성이 아주 커서 물에 굉장히 잘 녹는다고 했죠. 이렇게 만들어진 멜라민도 극성이 굉장히 커서 물에 굉장히 잘 녹는데, 이유가 뭐 때문이냐? 그걸 루이스 구조로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자, 이중결합이 이렇게. 자, 이렇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얘는 공명구조가 하나 나타날 텐데, 어떻게 공명구조가 나타날 수 있냐면, 오케이. 자, 이런 식의 공명구조가 나타날 텐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진 건지 아시겠어요? 자, 뭐냐면 바로 여기에 이중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가 요렇게, 얘가 요렇게, 얘가 요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현된 저 전자가 1이 이렇게 이동을 해 그려 놓은 것이죠. 맞습니까? 오! 이런 식의 공명구조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아요? 예찬아, 저 공명구조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죠? 어디서? 바로 봐. 얘는 벤진의 공명구조와 아주 구조적으로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벤진의 공명구조를 한번 그리면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약간 옆에 그릴까? 자, 벤진의 공명구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파이결합 전자가 1이 이동을 해서 이렇게 공명구조가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벤진에서 나타나는 공변 구조하고 이 멜라민에서 나타나는 공변 구조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이고.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요 벤진은 벤진은 극성이 큰 녀석입니까? 극성이 작은 녀석입니까? 아시다시피 벤진은 극성이 커요, 극성이 작아요. 이건 화학 원 수강한 학생도 다 알죠. 얘잖아. 극성이 커요, 극성이 작아요. 얘는 완전 무극성이죠. 그래서 물에 녹아요, 물에 안 녹아요? 물에 안 녹습니다. 물에 전혀 녹질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벤진은 저렇게 동일한 공명 구조가 나타나지만 공명 구조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양쪽이 완전 대칭적 구조를 갖기도 할 뿐더러 모두 다 탄소 사이의 결합이기 때문에 전자 분포가 균등해져서 완전 무극성 분자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요 질소 있죠, 질소 이거 보세요, 질소. 얘가 전기음 송도가 커요. 그래서 그 덕에 얘가 약간 마이너 성격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탄소, 얘는 상대적으로 전기음 송도가 작기 때문에 얘는 델타 플러스 속성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묘하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요 질소 있죠? 요 질소에 뭐가 있을 수 있느냐? 요렇게 비공호 전자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얘가 ED, 그리고 얘가 ED 오면서 짜잔, 요렇게. 그래서 요 질소의 형식 전하가 1 플러스가 되고 요 질소는 형식 전하가 1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렇게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의 뭐냐면 부분 전하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어디서도 여기서도 전부 다. 그래서 분자 전체가 계속 전하 분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극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공변 구조가 벤진 비슷하게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모두 다 탄소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탄소 질소의 원소의 차이도 있을 뿐더러 붙어있는 NH2하고의 또 공변 구조가 또 일어나면서 계속 형식 전하가 0이 아닌 형식 전하가 나타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극성이 굉장히 크고, 극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얘는 물에 아주 잘 녹습니다. 굉장히 물에 잘 녹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멜라민은 수소 결합이 매우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얘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또 수소 결합이 잘 일어나느냐? 제 루이스 구조를 다시 한번 그리면
자, 이게 이 녀석이 이제 루이스 구조가 되겠죠? 그럼 얘가 수소결합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문제는 이제 어떤 녀석이 하나 예시로 나오냐면, 얘랑 수소결합이랑 잘 할 수 있는 것 중에 시아노유릭산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고 있어요. 사이아노유릭 애시드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자, 걔 루이스 구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얘 이름이 그 문제에서 나와 있죠. 사이아노유릭 애시드라고 하는 건데, 뭐 이건 뭐 문제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니까 뭐 그런갑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런 녀석이 있을 때 이 멜라민이라는 게 얘를 만나면 어떻게 될 거냐? 바로 봐. 이 분자하고 이 분자 사이에 종우 지금 빗금친 게 무슨 상호작용이 있어요? 모두 다 이게 지금 수소결합이라 이런 얘기예요. 왜 수소결합이냐면, 자, 수소결합이 되려면 사실은 수소하고 어떤 원소가 필요해요? 수소결합이 되려면 수소와 그다음에 FON 요 세 개의 원소 중에 하나씩 필요하죠. 그렇죠? 그럼 보시다시피 수소를 중심으로 양쪽이 질소, 산소, 수소를 중심으로 질소, 질소, 수소를 중심으로 질소, 산소가 놓여 있기 때문에 두 분자 사이의 수소 결합을 여러 번 반복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멜라민은 다른 분자들이랑 수소 결합을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구조고,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자, 수소 결합이 잘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나연아, 이거 몇 도라 그랬어요? 수소 결합이 잘 된다고 할 때 이 몇 도라 그랬어요? 몇 도라 그랬어요? 저번 시간 예찬아, 수소 결합이 잘 될 때 여기 몇 도라 그랬어요? 180도라고 했죠? 180도. 나현, 180도. 나연 지금 정신 하나도 없죠? 기절할 것 같죠? 나연 어제 밤에 뭐 했어요? 나연 또 자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 참네. 자, 어쨌건. 그래서 이 수소를 중심으로 180도, 180도, 180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분자 사이에 무려 3번의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구조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구조 자체가 벤진 유사체잖아요. 그죠? 벤진처럼 동일한 방식의 공명 구조가 나타나잖아요. 종 맞아요? 그러면 벤진은 유사체이기 때문에 기하학적 구조도 얘가 무슨 구조를 갖겠어요?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다른결합, 번갈아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 어떤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종은 전체적으로 평면입니다. 평면. 벤진의 루이스 구조가 평면이라는 거 알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멜라민도 평면 기하 구조를 갖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사이아누릭 애시드하고 여기에 있는 그 뭐냐면은 요 멜라민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평면 기하 구조가 계속 나타나게 돼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도 전체적으로 다 평면입니다. 사이아누릭 애시드도 평면이 되는데, 이유는 이 사이아누릭 애시드도 공명 구조 속에 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공명 구조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공변 구조라 하는 게 뭐냐면 이 산소에 원래 비공호 전자가 이렇게 두 쌍씩 있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질소의 비공호 전자가 ED, ED, ED 제공이 돼서 이중결합, 이중결합, 이중결합이 되고, 그러고 나면 이 탄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파이 결합 전자를 ED, ED, ED 이렇게 전자를 보낼 텐데, 그게 여기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의 형식 전화가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요 질소들은 형식 전화가 플러스가 되고요. 이런 식의 공변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번갈아 나타나서 이 또한 벤진 유도체 구조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도 평면 구조가 되고 얘도 평면 구조가 되고 평면인 상태에서 수소결합이 3개씩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멜라민이라고 하는 녀석은 사이안 유릭 애시드하고 굉장히 수소결합을 잘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이아 이거 5 빼고 유릭 애시드. 아시겠죠? 이때 3번에서는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삼 번 문제는 뭐냐면 이 멜라민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대한 평면구조 복합체를 이룰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좀 더 거대한 평면구조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얘가 사이안유릭 애시드랑 이렇게 수소결합이 됐죠? 근데 그 수소결합이 꼭 이쪽에서만 되라는 법이 없잖아요. 어디서도 될 수 있겠어요? 바로 이쪽에서.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산소, 질소, 아이고, 좀 더 위쪽에 그래야 되겠다. 자, 사이안유릭 애시드를 옆에 한 번 더 그렸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도 보이시죠? 이렇게 또 수소결합이 또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로 끝나겠어요? 아니, 옆에 또 생기겠어요? 또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수소결합을 통해서 아주 거대한 일종의 중합체 같은 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화학결합이 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중합체라고 표현하진 않고 좀 두루뭉실한 복합체로 표현을 해두긴 했지만, 어쨌건 이렇게 계속 수소결합이 번갈아 붙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게 거기가 아니라 어디서도 되겠어요. 이 아래쪽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아래쪽으로도 위로 아래로 사방팔방으로 이 평면 구조가 계속 확장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예쁜 구조는 교재 해설지에 붙어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교재에 붙어있는 해설지는 서울대의 공식 해설입니다. 서울대가 내 교재는 서울대 공식 해설입니다. 전부 다. 알겠죠? 내 교재는 서울대 공식 해설입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제시하는 답안지를 보시면 요보다 조금 더 예쁜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타입의 문제가 나왔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로
멜라민 파동이라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혹시 멜라민 파동을 기억하는 사람? 언제 벌어진 일이냐면 내 기억에 2010년인가 그때쯤 벌어진 일이에요. 저 누구냐? 홍우? 홍우? 2010년에 몇 살이었죠? 몰라요. 정우 2010년도에 몇 살이었죠? 05년생이에요? 그럼 5살인 거예요? 5살, 6살이고. 예찬이 2010년에 몇 살이었어요? 5살, 6살 뭐 하여튼 이랬겠군요. 그쵸? 그때 벌어진 일인데 나연아 멜라민 파동이라고 알아요? 어느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죠? 어느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죠? 바로 차이나. 이거 요즘도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깜짝깜짝 놀랄 만한 뉴스였거든요. 뭐냐면 이게 뭐냐? 1. 우유 혹은 분유의 품질 검사 중 질소 함량을 검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유 내 단백질에 질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시 뭐 단백질, 뭐 폴리펩타이드, 아미노산 이런 말 생물 시간에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뭐 단백질 구조까지 다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 안에 질소라는 원소가 들어가는 거 알죠? 알죠? 그래서 우유 내 단백질에는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때 과거 중국에서는 그래서 질소 함량이 높을수록 고급 원유로 취급됐었어요. 어디에서? 몇몇 나라에서. 뭐 중국 등등 몇몇 나라에서 우유 품질 검사를 할 때 저렇게 질소의 함량을 가지고 검사를 했었다고요. 그래서 우유 안에 들어있는 질소를 분석하는 화학적 테크닉들도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젤달 어널리시스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걸 개발한 인도 사람 이름을 붙여서 젤달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테크닉도 있기도 해요. 어쨌거나 저렇게 우유에 있는 질소를 검출을 하고 그 질소 함량이 많을수록 우유가 고급 우유가 되니까 그 우유의 경매가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때 중국 업자들이 아주 신박한 아주 놀라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바로 뭐냐? 우유에 멜라민을 섞는 거예요. 자, 이게 예찬아 멜라민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있죠? 있을 리가 없는데 없죠? 있어요? 멜라민이라는 말 평소에 들어본 적 있어요? 저 멜라민이라는 말을 평소에 들어보진 않아도요. 우리 일상생활에 멜라민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멜라민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왜? 그냥 뭐 으리으리한 식당 말고요. 주변에 있는 조그만 분식집 같은 데 가면 떡볶이 시켰을 때 나오는 약간 두툼한 플라스틱 그릇 알죠? 약간 두께감이 있는 이게 플라스틱은 맞는데 이게 되게 강도가 강한 그래서 이게 분식집 같은 데 보면 반찬 그릇으로 나오는 이렇게 두툼한 플라스틱 있잖아요. 그게 바로 멜라민으로 만든 녀석입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재질의 물건들 우리 주변에 별로 없어요? 아주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멜라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말은 잘 안 들어봤을 거여도 우리 주변에 되게 많거든요. 즉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그런 플라스틱 그릇 만들 때 쓰는 어떤 단위체 물질이에요. 그러면 얘잖아? 떡볶이를 시켜 먹은 다음에 떡볶이를 다 먹고 그 담겨있는 그릇까지 먹고 싶어요? 먹고 나서 이 그릇이 상당히 맛있을 것 같은데 부숴 먹어볼까? 꽉 찢어 막 이렇게 씹어 먹어보고 얘잖아 그래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럼 결국 그 그릇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거란 얘기예요.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먹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중국의 업자들이 그 플라스틱 그릇을 만들기 전에 이 멜라민 수지를 멜라민 이 재료를 우유에 막 탄 거예요. 근데 아까 내가 계속 뭔 말을 했었냐면 얘는 극성이 크고 물에 잘 녹는다고 했죠. 그럼 극성이 크고 물에 잘 녹고 심지어 얘는 색깔이 뭐냐면 색깔이 화이트 파우더예요. 흰색 파우더예요. 그럼 흰색 파우더를 분유 같은 데 섞으면 이거 시각적으로 이게 구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흰색 파우더를, 흰색 가루를 분유랑 섞어 놓으면 자, 종우야 구분하기 쉽겠어요? 구분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이게 또 무색, 무미, 무치예요. 맛도 없고 색깔도 없어요, 얘는. 그리고 맛도 없고 색깔도 없고 어디 잘 녹아요? 물에 잘 녹는 거예요. 맛도 없고 색깔도 없고 물에 잘 녹고 흰색이고 그럼 분유에 섞어 놓으면 소비자들이 구분하겠어요? 완전히 속겠어요? 완전히 속아버리겠죠. 그래갖고 그렇게 멜라민이 들어가 있는 특히나 이 분유를 중국 업자들이 생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유 누가 먹어요? 분유? 예찬이가 먹어요? 종우가 먹어요? 누가 먹어요? 분유는? 애기들이 먹는 거예요. 애기들이 이 분유를 먹고 중국에서 한 2만 명 정도의 신생아 애기들이 집단으로 급성 신부전증에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나면 여기에 있는 이 멜라민이 어디에 주로 가서 들러붙냐면 신장에 가서 이런 식으로 들러붙어요. 그래서 이 멜라민이 신장을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하겠죠? 떡볶이 그릇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알겠죠? 그래서 그 신생아 애기들이 분유 먹다가 여러 분 돌아가셨어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래가지고 중국 내에서 이 무시무시한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그 해에 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뭘 다 사갔겠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분유를 싹쓸이를 해갔어요. 분유를.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때 한때 분유가 완전 중국인 관광객들이 싹쓸이를 해가면서 분유가 완전히 동이 났던 적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그 분유의 그 품질 검사를 뭐로 하게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지방, 바로 유단백질이 아니고요, 유지방 분석으로 우유 함량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유지방 검사는 질소하고 무관하거든요. 그래서 멜라민을 탄다고 해서 유지방 함량이 많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나 또 몇몇 나라들에서는 그 유지방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서는 멜라민을 타도 이게 뭐냐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분유는 상대적으로가 아니라 우리나라 우유는 전 세계적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서 저 분유를 싹쓸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나도 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멜라민을 가지고 서울대 뭐냐면은 심층 모의고사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대 심층 모의고사를 만들고 이게 요번 해에 서울대에 나오지 않을까
라고 해서 내가 딱 만들었었거든요. 만들었는데 그게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안 나왔나 보다 했는데 그 다음 해에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해에는 안 나왔고 서울대에서 내가 낸 거랑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실전 면접을 할 때 내가 만들었던 멜라민 문제를 보게 될 텐데 그때 이거랑 굉장히 유사하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수록돼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때 느끼 생각했던 게 서울대가 나를 감시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런 일이 중국에서 있었다. 참 놀랐죠? 홍우야 깜짝 놀랐죠? 하여튼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걷어세요.